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새벽 북한이 75주년 열병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폭풍우와 같은 재래식 무기들의 군사 퍼레이드가 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번 열병식에서는 현대화된 군 전력으로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여러 현대화 장비 중 메인 배틀 탱크 MBT 주력 전차에 대한 외신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전차는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다라는 제목의 10월 15일자 아시아타임즈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몬스터 IBCM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조선인민군은 수많은 다른 무기를 공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의 일환으로 9개의 탱크의 대열은 평양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단지 전시된 다른 무기일 뿐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의 자세한 분석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그들의 현대화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도운 것인가? 단지 프로토타입인 것인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이 몬스터라고 불리는 ICBM에 집중되고 있는 동안 조선인민군 KPA는 수많은 다른 재래식 무기를 공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무기 중 가장 신비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 모델과 형태가 유사한 북한의 새로운 주력전차 MBT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기술 정보는 없지만 외형을 통해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주력전차 MBT는 초기 프로토타입이거나 개념 실증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차가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생산될 것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둘째, 열병식에서 선보인 모델은 북한에서 생산된 이전의 전차와는 다릅니다. 다른 국방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차대 부분에서 많게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차 T-15 아르마타 MBT와 적게는 중국의 MBT-3000과 설계 원칙을 공유합니다.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지만 이번 새로운 전차가 이전과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조선인민군 KPA가 러시아나 중국의 기술 이전의 도움으로 현대적인 MBT 연구 개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뚜렷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수입 협정 방식은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KPA의 전차 목록에는 대부분 면허 생산된 소련제 T-54, 55와 T-6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천마호보다 신형인 폭풍우와 같은 북한의 자체 생산 전차는 소련과 중국에서 파생된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MBT는 현대적인 전차 기능이 절충적인 조합을 보여줍니다. 디펜스 아울렛 밀리터리 레고네이션은 북한 MBT의 포탑이 최신 세대의 미국 M1A2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외형이지만 러시아 전차 아르마타의 아프가니트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을 유사하게 포탑 하부에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무장은 125mm의 할강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북한의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2A46 할강포의 파생 모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포탑은 거치형 기관총과 러시아 코넷 미사일을 카피한 불세3라는 미사일 2기를 장착한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능 중 어떤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단순히 전시용 목적인지,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숲이 우거진 산악 지형의 한반도에서 열병식에 공개된 9대의 전차는 전장 가치가 없는 사막화 위장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공개된 전차 외에 다른 차량형 무기들이 해외 시장 수출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는 말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특히 센서, 통신 및 네트워킹 기능과 관련하여 북한의 MBT는 M1A2, SEP, V3, 에이브람스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 중국 99식 전차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 열병식에 볼 수 있는 전차의 다양한 상자 형태들은 아마 비었을 것이고 북한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계에 통합하길 희망하는 시스템을 단지 반영한다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속이 빈 깡통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 전차와 비슷한 각진 선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세라믹 층과 열화된 우라늄을 포함하는 같은 종류의 복합 장갑, 수동형 장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선된 에이브람스의 장갑 패키지는 매우 진보되었고 전차를 위한 초기의 특수장갑 구성 개발은 보안에 민감하여 그린 그레이프라 불리는 탑 시크릿 스페셜 어세스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사이드 스커트가 궤도 바퀴를 가리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전차의 기본 차대는 구소련의 설계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완전히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전차를 개발할 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입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인민군 KPA 전차는 기능 구현이 가능한 완제품이기보다는 디자인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4년 동안의 강력한 국제 제재에도 몇 가지 야심찬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가 무기 무역을 축소시키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무기 시장에서 더욱 현대화된 형태의 MBT를 구매할 수 없거나 획득할 수 없는 여러 국가의 무기고에서 북한의 이번 새로운 MBT나 이것의 디자인 일부가 발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북한 열병식을 통해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MBT 전차에 대한 외신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신형 MBT 전차는 3세대 전차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외형적 유사함은 물론 각종 센서와 반응 장갑,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병식의 걱정되는 부분은 북한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질적 우세함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점입니다. 외신에서도 언급하였듯 북한 자체 기술력과 산업 기반으로는 3세대 전차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기술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 자체의 산업 기반이 약하기에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센서, 통신, 전자장비에서 3세대 전차 성능을 100% 구현 가능할지 의문이며 양산에 들어가더라도 신뢰도는 중국제 무기들보다 더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갑 전력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 없겠지만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과 ICBM, SLBM에 집중하는 북한이 군 전력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정규군 전력 상대 시 고려해야 할 위협이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열병식에서 공개된 것으로 현대화한 무기가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여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밀리터리 이슈를 전달하는 밀리슈입니다.